이번에는 일본에 살면서 생긴 알게 된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 한번 켜봤어요. 이제 일본 살이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내가 처음 살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영상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제가 담아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거주 지역 추천. 이제 도쿄로 유학을 오신다는 분들이거나 도쿄로 워홀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거주해야 좋을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딱 두 군데 추려왔거든요. 이거는 정말 첫 번째, 닛보리라는 곳이에요. 역 이름이 닛보리고요. 그 구 이름은 이제 아라카와구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닛보리역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닛보리가 지하철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스카이라이너가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 가장 큰 장점, JR, 야마노테신이 다닌다. 야마노테신이 다닌다에서 이미 말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지하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리고 지하철이 많이 다 댕겨요. 닛보리에. 그리고 닛보리가 한국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일 교포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마트도 있고요. 한식 가게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 분들이 김치를 담궈서 팔세요. 그래서 진짜 일본 김치가 아니라 한국 김치의 맛이 나요. 그래서 정말 살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치조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살짝 교통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JR 야마노테센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른 이유는 정말 동네가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고즈넉하고 되게 여유로운 분위기? 뭔가 집이라는 곳이 막 사람 많고 그러면은 좀 기빨리고 그러잖아요. 나만의 공간, 좀 조용한 동네,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키치조지는 그런 면으로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살고 싶은 지역 1위로 키치조지를 많이들 고르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비추천은 세 가지로 추려하는데요. 첫 번째 시부야, 두 번째 신주쿠, 세 번째 긴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이들 여행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비추천이고요. 정말 멀리서 봤을 때는 반짝반짝거리고 이쁜데 살기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일단 시부야, 신주쿠, 긴자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부야, 신주쿠 취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치안이 정말 안 좋고요. 밤마다 아시죠? 유흥의 거리 정말 사람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취해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 위험하다.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엄청 사람 많은 혼잡한 그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살기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본의 집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기킹에 대한 정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구조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키를 넣어서 돌려가지고 공동현관이 열리는 곳들이 있어요. 이걸 오토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이 오토록이 없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 오토록 장치가 없는 집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사람이 집 벨을 누른다는 거예요. 광고하시러 오신 거죠. 이거 등록해라, 이거 사라.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저것 가입해라 라는 등의 이유로 집 벨을 이렇게 누르신다. 저는 한 번도 일본에 와서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오토록 기능이 있는 집에서 살면은 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좋아요. 무인 택배함. 집 1층에 무인 택배함이 있는 집에서 사시면은요, 내가 집을 비워놨을 때도 택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특성상 집을 비워두면 택배 기사님이 오셔도 짐을 다시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편함에 너가 없었으니까 짐을 다시 들고 갈게. 내가 QR코드 여기 찍어놨으니까 이거 찍어서 다시 재배달 신청해줘 라는 용지를 두고 가십니다. 이거 정말 하나 두 개 쌓이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일본은 왠지 모르겠는데 택배를 집 앞에 두고 가는 문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무인 택배함이 집 1층에 있다면 내가 없어도 그 무인 택배함에 두고 가십니다. 오토록 기능과 무인 택배함 기능 아주 두 개 있는 집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죠. 네, 세 번째는 알바를 하면 좋은 지역.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사쿠사 굉장히 좋아요. 뭐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싫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알바는 한가해도 핸드폰을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바쁜 게 나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기도 눈치 보이고 시간도 되게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 바쁜 알바 추천드려요. 그런 이유로 이제 아사쿠사를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인들의 교육 과정을 보면 중고등학생 때 어느 정도의 영어를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리스닝 공부도 어느 정도 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일본에 오셔서 영어는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라면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합격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알바하다 보면 뭔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아사쿠사 같은 관광지에서 일할 때 영어를 쓰시는 손님이 오셨을 때 내가 대응을 한다, 그것도 아주 잘한다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쓸모있는 사람일지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내 자존감 채우기도 괜찮고 나의 쓸모도 있는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구하실 때 굉장히 젊은 연령층의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이 나이 차를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알바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알바를 가야 친구를 많이 사귀어요. 일본인 친구를. 말도 잘 통하고 뭐 같이 끝내고 밥도 먹고 막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바가 아니라 저는 뭐 홀로 갈 거라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습니다. 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럼 저는 리조트나 호텔 일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에서도 리조트랑 호텔 같은 그런 직업은 집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주거나 직원용 기숙사를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막 그렇게 적진 않아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리조트나 호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JLPT 공부를 항상 혼자 했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JLPT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시작도 전에 인강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강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긴 한데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이 있어요. 다락원의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단어 수록집 같이 단어들만 엄청 빽빽이 있어요. 조금씩 있는 문제 유형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그냥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어는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책을 5번 정도 읽어줬습니다. 막 처음부터 다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웠으니까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한 번씩 적었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적어. 한 번 적었어? 넘어가. 이렇게 한 5번을 하면은 그냥 합격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JLPT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다. 정말 짧은 팁이지만 제가 처음 유학을 시작했을 때 이런 알바하면 좋을 곳 또는 거주하면 좋을 곳을 알려주는 곳이 좀 미디어가 적었어서 제가 한번 남에게 도움이라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